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저희는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할 수 있는 밀키트 종목 얘기들 나눠볼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시청자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알려드린 종목들의 장중 대응 전략 무료 메시지로 계속해서 받아보시려면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기만 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편한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양지수 이후의 흐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래소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들어오며 3거래일 연속 빨간불로 마쳤는데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2주 만에 2,500포인트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와 엔터주 쪽에 순매도가 집중되며 2% 넘게 떨어진 819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1, 2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작년 예상치보다 줄이겠다고 밝히자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에서 중동 확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에 국제유가는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FOMC를 앞두고 다우산업지수와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린 멘토님의 밀키트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얼마나 많은 수익을 안겨다 줬는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 중 수익률 높은 10개 종목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 당일 시가 편입 그리고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이고요. 카페24 세 자릿수 수익을 안겨다 줬는데 어제 종가 기준 여전히 85% 높은 자리에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크래프톤 최근 게임주들의 흐름이 조금씩 좋은 와중에 멘토님이 크래프톤과 위메이드 미리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33% 그리고 10%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자, 저희 불주사 종목들 1월 시장이 힘든 가운데서도 빠른 시간 내에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미래생명자원도 당일 20%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과 다음날 알려드렸던 브리지텍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 자리 옮겨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월과 2월이 교차하는 달이죠. 한 달을 잘 보내주고 또 저희 새로운 달을 잘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도 조금씩 반등의 기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희는 이런 와중에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 잘 골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힘찬 화요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주가 맞아왔고 또 기운찬 에너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로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우수대통 윤소리 멘토입니다. 오늘도 강한 종목으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이번 주에도 3번이나 출연을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한 밀키트 종목들 얘기 풀어주실 예정인데요. 자, 오늘이 이번 주의 첫날이죠.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장중에 계속해서 빠르게 급등하고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잘 대응하시려면 오픈 채팅방 안으로 미리 들어오셔야지만 계속되는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 2가지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 저희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뿐만 아니라 유튜브 통해서도 멘토님과 계속해서 소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운수대통 윤수림이라고 7글자 검색하고 시청하실 수도 있는데 더욱더 간편한 방법 팍스탁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 놓으신다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멘토님들 라이브 방송 일정 있을 때마다 알림으로 손쉽게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멘토님과 시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희 종목 얘기까지 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궁금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와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을 이제 저희가 조금씩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조금 서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좀 궁금했던 점이 계속해서 코스피랑 코스닥의 흐름이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네. 1월은 계속해서 혼조세로 맞췄던 날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제는 또 그 방향성이 뚜렷하게 달라서 시청자분들도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멘토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전일 뚜렷하게 사실 나타났죠. 네. 코스피는 강세인 반면 코스닥은 반대로 이 마이너스 2%가량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지수가 왜 이런 디커플링 양상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떠나 이제 국내 시장까지도 좀 뻗어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전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자면 장 초반에 이 H7B 그룹주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마땅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테마나 섹터들은 없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대형주들은 지금 코스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체적으로 투자할 만한 메리트는 지금 대형주들 사이에서 많이 있다. 이렇게 시장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되게 좋았죠. 그렇죠. 일단은 지수 상위를 차지하는 대부분 이런 소부장 이 섹터들보단 네. 대체적으로 이 상위, 제조업, 그리고 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주로 이런 투자 메리트가 더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대형주를 공략을 해봐야 되는가? 일단 그것도 아닙니다. 네. 전일 그래요? 같은 경우는 이제 H7B라는 이 변수가 이 코스닥 시장에 존재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지수의 흐름의 이 데미지를 이 H7B 그룹주들이 좀 과하게 이 시장의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었구나. 이 장중에 상승 흐름을 좀 반납을 하면서 네, 그쵸. 어찌 보면 이 거품에 대한 불안 심리도 조금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시장이 현재 이 상승이 조금 더 뚜렷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이 마땅히 사실 갈만한 섹터들과 테마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 SK 지주사, 우리 SK 네. 그룹도 종목도 네. 상승 흐름 한 10% 정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타내다 보니 어찌 보면 이제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갈 만한 섹터들은 거의 다 매수세가 들어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개편이라든지 네. 지금 매수세가 들어갈 만한 이런 안정적인 종목들에게 비교적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사고 싶긴 한데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우선 안정적인 쪽에 넣고 본다 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렇죠. 오. 대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분위기로 나오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지금 테마성 이런 네. 섹터들이 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집약적 네. 이런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런 투자 심리가 시장에도 지금 녹아내려져 있는 상황이 네.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연출이 되다 보니 전일 디커플링 양상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코스닥 시장 끌고 가던 주도가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가 힘을 못 쓰니까 더 방향성을 잃었다 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과 또 요즘 대장이 코스닥 시장은 AI 쪽으로 이제 바뀌어 나오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네, 맞아요. AI 섹터들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부담스럽게 다가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은 안정성에 조금 더 기울기를 가하는 시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네. 그리고 우리가 개인 기관 그리고 외국인 우리가 이 흔히 이야기하는 주체들 매수 주체들의 네. 꼭대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들을 이겨내고 그들의 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괜히 우리가 이 시장에서 황새 쫓는 이 뱁새 네. 이 가랑이가 찢어지면 안 찢어지는 되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도록 네. 늘 있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늘 고수하던 방식 그대로 이어가는 전략도 상당히 매력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전략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불주사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들과 섹터들도 이러한 패턴들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목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뒤에 풀어드릴 이야기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국내 시장 이렇게 분석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정말 좀 뚜렷하게 간극차가 벌어졌음을 느끼셨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갈 곳을 잃은 수급들이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로 몰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흐름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마감하는 등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좀 돈이 몰렸었던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이 코스닥 지수를 조금 더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중심을 잡고 돈이 몰린 그 흔적을 따라가면 된다고 윤슬림 멘토님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죠. 오늘도 저희는 불주사 캔들 나온 종목들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님 이미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중간 점검까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수익률표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이 종목들 전부 다 멘토님이 차트상 불주사 캔들을 포착하고는 알려주셨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말 높은 수익을 채울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오늘은 지지난주 종목들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좀 불주사의 의미를 새롭게 새겨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살펴볼 종목 브리지텍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 목표가를 한 10원씩만 조절을 해주셨으면 네. 당일에는 그 1차 목표가 아쉽게 정말 50원 안 되는 차이로 급등이 나왔었고 네. 다다음 날에 2차 목표가 정말 10원 차이로 하지만은 그 1490원 근처까지 갔었다는 점. 네. 그리고 나서 멘토님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종목 리뷰를 도와주실 때 주봉상 불주사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해주셨어요. 네. 우선은 이번 주 어제의 흐름까지 브리지텍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불주사를 정확하게 맞아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여줬던 브리지텍의 네. 이 리뷰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운수대통 멘토들은 이 시나리오와 이 불주사 캔들을 숨길 수 없는 거래량, 거래 대급 그리고 이 윗꼬리가 달린 캔들의 정확한 패턴들을 고수합니다. 네, 이 패턴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패턴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종목들, 이 패턴상에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 향후에 상승 탄력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구나. 항상 이 부분들을 이렇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브리스텍의 이야기 먼저 한번 드려봤을 때 일단은 18일 목요일 날 1월 18일 캔들입니다. 1월 18일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이후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자, 브리스텍이 평균적으로 8,500원대, 8,000원대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 8,500원 정도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한번 추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과거 이전에 이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라는 건 브리스텍이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1,000억 정도 추산을 해봤을 때 이 캔들 하나에 벌써부터 80%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한 불주사 캔들이다. 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불주사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지만 불주사 캔들의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반영이 나타난 캔들이라고 하면 그 다음은 브리스텍은 어떤 것이다? 불주사 캔들이 나타난 이유는 상승이다. 상승이다. 네. 자, 상승이다. 볼까요? 오. 장 시작 이후 한 5% 정도, 이 9% 정도 갭상승 출발 이후 시가 대비 한 5%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서 음봉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겨우 5% 찍고 이 우세통 멘토들이 이걸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짚어드렸죠. 자, 이 자리가 현재 금요일 종가 캔들입니다. 네. 자, 한 주가 마무리가 되면 이 금요일 종가 캔들을 하나로 묶어봤을 때 주봉이 발생이 되죠. 네. 자, 주봉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자, 주봉을 보게 되시면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갱신한 그런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자리다. 그렇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주사 캔들이 발생하고 2천만 주 이상, 한 주에 2천만 주 이상의 주봉상의 불주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주봉상의 불주사라고 하면 지난주에는 주봉상 불주사 캔들이 그려졌으니 우리는 이번 주는 어떻게 공략을 해보면 될까? 자, 이번 주도 오히려 이 브리스텍에 빠른 대응을 못하신 분들은 네. 자, 오히려 이 자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 자리지 무서워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 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바로 브리스텍이 상승 흐름이 11,170원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일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브리스텍이 윗꼬리를 발생시킨 이후 정확하게 양음양 패턴이죠. 양봉 이후 음봉, 그 다음에는 양봉. 자, 양봉 나왔나요? 패턴에서 자, 아쉽게도 음봉이 나타났네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멘토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우스대통 멘토들이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기준이 3일 원칙 기준입니다. 자, 3일 내로 이 네. 종목이 이 기업이 목표가가 도달을 못했을 경우 3일 내로 3일까지는 충분히 이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을 3일 정도로 잡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틀 정도의 음봉 내에서도 이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은 그런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미 네. 나갈 물량들은 다 나갔다. 네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 3일 원칙 기준에서 결국에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일단 1차 목표가인 9,900원대 부근까지도 이렇게 도달을 하고 장중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500원 구간까지도 터치는 했으나 네. 이 아쉽게 10원 차이로 그쵸. 밀려나는 1,490원까지 갔어요. 네, 1,490원. 정말 아쉽게 10원 차이로 도달을 못했습니다. 2차 목표가가. 자, 그런데 여기서 우스테토 멘토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또 한 번의 불주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또 한 번의 불주사가 발생을 했고 이전 불주사 대비 지금 거래량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더 강력하네요. 그렇죠. 이전 불주사를 뛰어넘는 또 한 번의 불주사.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뛰어넘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레벨업이 가능한 불주사 캔들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그 이후로 제가 아침에 또 리뷰를 도와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다. 왜? 이전 불주사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던 자리다 보니까 과거 이전의 캔들들은 다 잡아먹고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자리다. 자, 그 이후에 또 한 번 상승이 나타나면서 결국에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1,500원을 거뜬히 뛰어넘고 11,500원 부근까지도 한번 조심스럽게 노려볼 수는 있었으나 네. 자, 이 자리에서 이전 거래량을 또 한 번 뛰어넘지 못하면은 브리스텍은 한번 이 음봉을 계기로 꺾여 나올 수가 있다. 이 상승 장 초반에 이 상승하는 상황임에도 브리스텍은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을 때 아마 꺾여 나온 자리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브리스텍에 대해서 장중 대응 전략으로 널널히
이 정도면 그냥 적당히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브리지텍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과열 상태가 조금 식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브리지텍은 지금 구간에서는 새롭게 불주사 캔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신규 매수 전략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운수대통 멘토들의 매수 대응 전략, 그리고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그리고 후속적으로 어떻게 종목들을 끌고 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들까지 운수대통 멘토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지텍은 우선 여기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9일 금요일에 알려드렸던 브리지텍의 차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 불주사 캔들이 어떻게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브리지텍 참 퐁당퐁당을 좋아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소개해주신 당일 1차 목표가 근접, 3거래일째 2차 목표가 10원 차이로 도달하고, 그리고 5거래일째 되는 날 또 강한 불주사 캔들 나타나면서 고점 11,700, 11,170원 20% 가까운 수익을 저희는 5일 만에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따끔하게 불주사 맞은 종목, 하지만 이제는 조금 추세가 꺾여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에서 브리지텍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까지 또 살펴본다면 이 불주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더욱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날 알려주셨던 1월 18일 미래생명자원, 이 목요일 방송이 정말 재밌었어요. 저희가 사실 이 시간대가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개장이 정말 생중계가 되는 타임이잖아요. 미래생명자원 멘토님이 소개해 주시고 시초가 공략하셨던 분들은 4분 만에 20%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날 이 불주사가 더욱더 무섭게 주사바늘이 뾰족했을 것 같은데 미래생명자원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죠. 정확히 미래생명자원 이 불주사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아마 실시간 생중계처럼 아마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아무래도 시간 타임상 대부분 아침 8시 그리고 아침 이제 9시 개장 이후에 넘어가는 시간에 이 종목들을 항상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미래생명자원도 그런 패턴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미래생명자원의 대응 전략과 이 어떻게 우리가 미래생명자원을 선별해 왔는지 이 부분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불주사 캔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불주사 캔들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게, 자,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이후 이 불주사 캔들은 상승을 알려주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다음 꾸준하게 3거래 이내의 상승 흐름이 1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일단은 이 자리는 초기 불주사 캔들의 발생 구간입니다. 자, 참고로 이 자리는 운수대통 멘토들이 선별했던 자리는 아니고, 자, 여기서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던 구간들이 자, 어디 있을까? 자, 이것도 불주사 캔들인가? 아니죠. 자, 일단은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리가 불주사 캔들인가?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자리는 매수세 대비 불주사 캔들이 들어온 자리가 맞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다음에는 어김없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불주사 캔들이 나온 자리에서 3거래일 이내, 불주사 캔들이 나온 자리에서 바로 당일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럼 여기서 불주사 캔들이 또 한 번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그런 거래량을 발생을 시켰다라고 하면 과연 여기서는 또 한 번 상승 흐름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불주사가 과연 정말 상승의 이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인가? 자, 다음날 바로 갭 상승, 갭 상승이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이렇게 9.4%가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장중 20%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장 초반 거의 한 1분에서 한 거의 한 3분 만에 10% 대비 시가 대비 10% 대비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불주사를 맞은 종목들은 상승을 알려주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과 신호탄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밀키트 종목들도 이런 불주사가 나타나는 종목 중 하나, 그렇게 상승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불주사 캔들이 발생이 된 종목 중 하나가 나타나겠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불주사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노란 톡방 QR코드
입장 링크가 있다 보니까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지 않더라도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지만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조금 더 세밀한 종목들 간의 대응 전략과 향후 전략들도 함께 이렇게 공개해드리면서 자, 오늘 밀키트 종목은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살펴본 종목명은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멘토님이 1월 18일 목요일에 알려주셨는데요. 전일 강력한 불주사 캔들이 몇 번이나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멘토님 목요일에 소개해 주시고 저희 기업 분석 얘기 나눠볼 때 시초가 공략하셨던 분들은 4분 만에 10%가량의 수익을 채워가실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장 초반에 이렇게 되고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한 오후 2시쯤에 다시 한번 좀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충분히 매도 타이밍을 제공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불주사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역시나 멘토님이 차트에서 불주사 캔들 포착이 됐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 장중 흐름 그리고 멘토님 출연 안 하시는 날에도 계속해서 이 불주사 종목들 대응 전략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하단 말씀해 주신 대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 QR코드 스캔하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도 오늘의 불주사 종목을 포착해서 이렇게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수익 채워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종목 집중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발음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저는 처음에 이제 잘못 들으면은 가상화폐 거래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명은 바이넥스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바이넥스 또 저희가 바이오 기업들 하면은 여전히 좀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나디근 기업들 그리고 그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바이넥스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이유 우선은 멘토님 불주사 보기 전에 저희 기업 분석 내용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바이넥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바이넥스 우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전일 이런 바이넥스가 불주사 캔들을 그려냈다. 자, 이게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 불주사가 발생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가 전일 뚜렷한 상승 불주사 캔들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게요. 자, 전일 중국의 우시바이오라는 기업과 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실적 규제 그리고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미국과 함께 또 이제 바이오까지 이 수출 갈등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네 반도체 규제하겠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그럼 우린 히토류 했더니 미국이 다시 꺼내든 카드가 그럼 너네는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막아버리겠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 여기 타이틀에도 나와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면서 80만 원대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자, 그렇게 해서 갈등은 알겠어. 그러면은 이것도 히토류 테마라든지 그냥 일시적인 단발성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처럼 일회성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네. 왜? 우리가 미중 갈등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과거 2016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굉장히 민감한 섹터 중 하나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단발성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바이넥스라는 기업은 CDMO를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DMO. 네, CDMO라고 하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자, 간단하게 무슨 약자일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바이오, 우리가 의약품을 생산을 하려고 하면 이 위탁 생산을 해서 우리가 위탁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려주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주는 공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도 뭐 위탁 생산이 있고 바이오 쪽에도 당연히 약을 만들 때 그런 공정들이 있죠. 네, 기술력이 없더라도 내가 자체적으로 의약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신 만들어주는 우리 흔히 바이오계 파운드리가 CDMO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바이넥스가 아니라 전일 우리가 한번 규제를 받았던 우시바이오라는 기업도 이런 CDMO 경쟁사기 때문에 이 이익을 반사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받고 네. 그에 따른 반사이익도 중소형 제약사인, 중견 제약사인 바이넥스도 반사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우시바이오로직스 멘토님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중국에서 뭐 위탁 생산하는 기업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좀 강력한 기업이더라고요. 네,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쫓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네. 이참에 네. 확실히 단가를 뽑아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겠다. 자, 그리고 바이넥스의 CDMO가 사실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2023년 고성장을 이뤄냈던 섹터 중 하나였고 기업 네. 중 하나였는데 지금 대표적인 이 바이넥스의 고객사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기업들 많이 있죠. 한올바이오 파마, 네. 제넥신 그런 기업들도 이 바이넥스의 CDMO 고객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바이넥스가 CDMO 관련 위탁 생산으로 고객사들을 계속해서 많이 확보를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 우시바이오까지 고객사를 뺏어온다라고 하면 바이넥스라는 기업의 성장성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네요. 네. 저희 CDMO계 TSMC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TSMC까지는 아니더라도 DBI 특 정도는 한번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자, 농담 삼아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그만큼 지금 바이넥스에게는 현재 상황이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한번 드려봤는데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이슈가 메인인 것 같아요. 차트상에 기술적으로 불주사가 발생을 했다. 그쵸.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죠. 네, 결국에는 차트상에 불주사가 발생을 했다. 이 부분들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네. 현재 불주사 캔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전일 발생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멘토님 이렇게 긴 주사바늘 좀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불주사가 전일 네. 나타났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지금 아래 하단에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1,300만 주. 1,300만 주. 1,300만 주. 네. 네. 어느 자, 정도 규모인지 또 설명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이 불주사 하나에 바이넥스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3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전일 발생한 캔들의 1,300만 주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시가총액 대비 덩치가 30% 정도, 거래대금 30% 정도, 시가총액 덩치 대비 거의 3분의 1 정도가 유입된 불주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바늘 이렇게 뾰족할 수밖에 없네요. 네, 주사바늘이 뾰족하고 그리고 이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분명 바이넥스에게는 이 근래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수상한 캔들의 패턴들이 이 불주사를 관해서 불주사를 통해서 포착이 되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바이넥스에 대해서 분석은 마치도록 하고 이 불주사가 나타난 핵심적인 바이넥스에 대해서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잠시 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명은 바이넥스였습니다. 의약품 위탁 생산 CDMO 쪽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기업이죠. 어제 좀 화제가 되었던 부분이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반사이익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시장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넘게 오르면서 80만 원 선 종가를 다시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바이넥스 역시나 이런 규제에 대한 수혜를 좀 당겨올 수 있을 것으로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멘토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불주사 캔들 어제 누구보다 뚜렷한 양봉과 거래량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넥스의 자세한 기술적 분석 내용은 잠시 후 멘토님만의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화요일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0일 화요일 현재 시간 9시 3분 50초 지났습니다. 양지수 우선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8% 상승하면서 2,520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7% 비슷한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825선에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까지 체크해 봐야겠죠. 거래소 역시 먼저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 192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개인
개인과 기관은 팔자스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242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현재 가장 강한 테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테마가 가장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보가 8% 급등하면서 테마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상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고 어제 장에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었죠. 흑연 가공하는 그래핀 기업인데 흑연 관련해서는 이 테라퀀텀 연구진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성을 발견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오늘장까지도 강한 흐름 이어져 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뱅크 어제 상장된 종목이었죠. 어제는 29% 정도 상승으로 그쳤는데 오늘장에서 22% 정도 다시 한번 강한 급등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 키오스크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 상황까지 간략하게 저희는 체크해 봤고요. 오늘 알려드렸던 바이넥스의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멘토님과 방송 끝나고 나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들 불주사 캔들 포착된 다음날 바로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준비해주신 바이넥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재 지금 8% 넘는 급등세로 출발하면서 또 오늘도 이 종목을 멘토님 설명과 함께 시초가 공략 도전해보셨던 분들께서는 벌써부터 높은 수익을 채워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런 종목들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얼른 가격 전략 함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바이넥스 1,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멘토님, 우리 바이넥스 불주사 또 따끔하게 맞아서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바이넥스 금일 이 불주사 캔들을 너무 따끔하게 맞은 나머지 불주사 캔들의 상승, 갭상승까지 또 발생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만큼 상승 에너지는 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누가 봐도 이 바닥권에서 조용하게 흘러갔던 이 바이넥스의 불주사 캔들이 전일 1월 29일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갭상승으로 바이넥스가 출발하면서 대략적으로 6% 정도의 갭을 이렇게 띄운 모습인데 전일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상승 흐름이 이제 갭상승이 나타났죠. 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일단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고, 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일단은 아래 하단에서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상승 캔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물량들이, 이 방해하는 물량들이 없던 구간에서 이제 올라온 캔들이다. 자, 그런 자리에서 발생한 불주사 캔들이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바닥권에서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이 자리에서 불주사 캔들을 그려낸 다음 지금 거래량을 또 숨길 수 없는 거래량을 또 발생을 시켰다. 이 부분들까지 크게 한 3가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된 자리에서 좀 차트를 길게 한번 살펴볼게요. 좀 넓게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 거래량이 뚜렷하게 발생했던 적이 단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번.
자, 이 구간이 2022년 4월, 그리고 2024년 1월. 그럼 거의 2년 만인데요? 네, 2년 만에 거래량이 뭐 1,000만 주 이상 이렇게 발생한 건 상당히 반가운 흐름인 거죠. 자,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과거 이전에도 불주사 캔들이 발생했던, 과거 이전에도 이런 거래량이 발생이 됐던 구간에서는 똑같이 CDMO 관련된 기술력이 앞으로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더더더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슈로 네.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도 동일한 자리입니다. 똑같은 이슈로 이전에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던 그런 모멘텀이 동일하게 발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이 자리에서 2년 만에 역사적인 거래량을 써내린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지금부터 주목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전일 불주사 캔들과 숨길 수 없는 거래량을 발생시켰다 보니 오늘 장 초반에 나오는 매도세들은 뭐 사실 어느 정도 나갈 놈들은 나가라, 나갈 네. 물량들은 나가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장중 매수 가는 밴드 범위 가격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매수 가는 밴드 범위는 현재 1,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단기적으로 1,200원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는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우리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렸을 때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이전 갭이 좀 반영이 되었던 고점 구간인 9,600원대 구간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9,650원 구간입니다. 자, 이 9,650원 구간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리바운딩의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를 1차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전에 이 매물이 걸리지 않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바라볼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바라볼 때는 1,830원 구간, 1,830원 구간이 우리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자, 1,830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과거 이후 고점 구간까지도 한번 조심스럽게 노려볼 만한 자리지 않나. 11,500원 구간까지도 2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바이넥스 이 가격 대응 전략은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셨던 종목 바이넥스의 차트상 설명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제 정말 뚜렷한 불주사 캔들이 포착이 됐었고 오늘 바이넥스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현재도 8% 가까운 상승률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역대급 불주사 캔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로는 1,830원, 넘어선다면 11,500원 자리 전고점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다는 얘기 전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남은 시간은 멘토님과 또 지금 이 시간 개장 초반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 관심 가지고 있는 특징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들 좀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제 코스닥 시장 상장된 포스뱅크가 1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됐었던 현대힘스, 조선기자재 관련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위에 올라와 있지만 주가는 현재 2% 정도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 뭐 당일에 따탑을 기록한 종목도 2종목이나 있었죠. 우진엔텍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멘토님께서 좀 이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대로 이런 종목들의 소급이 몰리는 이유는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새로운 곳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걸까요? 어떻게 대처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신규 상장주들이 사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지만 네. 사실 속을 까봤을 때 먹을 게 굉장히 없는 그런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새로 생긴 음식점을 보면은 궁금하기도 하지만 맛없으면은 괜히 입만 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대통 유수리 메터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자, 네. 이 부분들을 제가 최근 신규 상장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게 되시면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포스뱅크와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3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힘스입니다. 자, 일단은 포스뱅크를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시가총액이 사실 2,180억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 네. 그런 기업이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2천억대 기업의 거래량이 이렇게 붙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 이후 사실 이 물량들을 실제 담아가고 이 상승률만큼 수익을 가져간 그런 주체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IPO 이후에 이 물량들을 던지는 누군가와 주워 담는 누군가 이 주체들이 존재할 뿐이지 사실 이 주체들이 그렇게 큰 자금을 가지고 이 신규 상장주들을 건드는 게 아니다. 네. 자, 이 부분들을 항상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포스뱅크도 그렇고 이전에 우진엔텍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진엔텍이라는 종목도 결국에는 이 패턴들 내에서 따상이 같다, 따따블이 같다 이런 상황이 시장들의 심리, 개인 투자자들의 퍼모 심리를 작용하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이때 거래된 거래량은 46만 주밖에 안 돼요. 46만 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승 흐름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고 또 한 번 이 신규 상장주들을 통해 포스뱅크라든지 현대힘스와 같은 종목들에게 한번 우리가 들어갔다가 크게 대일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 본질을 한번 까고 본다고 하면 네. 사실 굉장히 볼 거 없는 그런 이 종목 중 하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시장에서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종목들의 대응 전략을 바꿔나가는 것보다 결국에 우리가 믿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불주사 캔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장 초반 신규 상장주들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월 26일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 시장 상장된 현대힘스와 그리고 어제 상장된 종목이죠. 포스뱅크를 통해서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을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주사로 볼 수는 없고요. 불구경을 하는 종목들이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좀 한 종목 정도 더 체크해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 지금은 센코라는 종목이 1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이 센코 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종목이 삼성이랑 좀 엮였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또 비전 프로를 따라서 올해 헤드셋 출시를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네. 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랑 가스 센서 방식을 공동 출원했다고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센코의 흐름은 멘토님 어떻게 보여질까요? 네, 일단은 센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종목입니다. 자, 과거 이전에 이 삼성전자와 같이 그리고 센코가 과거 이전에 가스 이런 탐지, 네네. 가스 탐지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가스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라든지 가스에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탐지를 해서 센코라는 기업이 이 기술력을 영위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었던 게 지금은 삼성의 이제 비전 프로와 같은 이런 XR 관련 기기들에게 네. 지금 후각 탐지 기능까지도 이렇게 넣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센코라는 기업이 관련주로 삼성 XR 관련주에 후각 기능 관련주로 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섹터도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엮여 나올 수가 있구나.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센코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센코라는 종목이 불주사 캔들의 관점에서 이런 상승 캔들을 그려냈습니다. 자, 굉장히 아쉬운 게 금요일이죠. 금요일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으면 네. 월요일날 선별을 하고 싶었으나 네. 월요일날은 아쉽게도 우수 대통령 윤석열 멘토가 방송 출연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제 만났으면 센코를 저희가 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 센코라는 종목도 동일하게 바닥권에서 조용하게 흘러가던 센코라는 종목이 네.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거래량과 숨길 수 없는 거래량 그리고 이 윗꼬리 구간까지도 발생을 시키면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결국에 만들어냈다. 이 부분들에 센코에게도 불주사 원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후속적인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네.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거래량을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전망이 네. 예상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장 초반부터 이런 거래량이 부족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엔 다시 음봉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이 갭상승이 발생이 되었던 3,600원 부근 라인까지는 3,600원 부근이 아니라 정확하게 3,480원 부근 라인까지는 지지 구간으로 살펴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저희 이전에 또 불주사 캔들이 포착이 되었던 센코에 대한 얘기까지 풀어주셨습니다. 이 가스 센서 관련된 기업인데 삼성전자의 MR 헤드셋과 관련된 이슈로 지금 상거래 정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멘토님 센코 관심이 있었던 만큼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멘토님이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해 주셨던 밀키트 종목명은 바이오 관련주죠. 바이넥스였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쪽에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저희가 반사수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 더욱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